사실은 땅의 용도가 좋지 않은 곳들이 수두룩하지만 아까 청안빌라나 아니면은 노블리안 아파트 같은 그런 사례가 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포커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서울 강북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강북구 얼마 전에 영상 올렸을 때 투자의 불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고 그 와중에서도 위 신설선 라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곳들, 좀 괜찮은 곳들 되짚어 본다면 좀 전에 지나왔는데 삼양사거리역인가요? 거기 이제 네. 지금 하나 포레나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돼서 철거 작업을 한 그곳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그 하나 포레나 아파트가 들어설 그 건너편 지역이에요. 사실 네. 미아 뉴타운,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와 붙어있는 그곳이죠. 예, 그래서 그 바운더리 미촉 2구역과 붙어있는 그 준주거 지역 라인이 있는데 그 다가구나 단독주택, 뭐 상가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고 싶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3080 사업지로 지정이 됐죠. 네. 예, 그래서 거기 좀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사 들어가고 가시정의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미촉 2구역과 미촉 3구역이 그 다음 단계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그 준주거 라인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가오리 역세권, 우이신설선 가오리 역세권 있는데 역세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지금 보강빌라가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쪽으로 수유 하이츠라는 빌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곳인데 수유 하이츠 빌라, 이 하이츠 빌라가 사실은 이 자체 가주정을 추진하더라도 자체 사업성도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 편인데 만약에 이제 이 수유 하이츠 빌라 주변에 조금 있는 저층주거지와 함께 사업을 한다면 더 괜찮을 만한 곳이어서 이 동네에 보강연립이라는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위 하이츠 빌라도 회원들에게 저렴했을 때 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연립입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연립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뒤쪽으로 더 이제 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사실 사업성이 계속 무너지는 그런 곳들이어서 네. 제가 그쵸. 볼 때는 네. 이 수유 하이츠까지가 최후의 보류이지 않을까 고도를 싶어요. 좀 강하게 받잖아요. 네, 강하게 받고 네. 그게 공식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받는데 사업을 한 곳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자율주택의 형식으로 했고 그것도 이제 임대 아파트의 형식으로 네. 결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빌라 업자가 매입을 하거나 LH나 SH가 일종의 빌라 업자처럼 매입을 하는 그런 방식. 걔가 재물포 네. 연립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례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도봉구 쪽에 청안빌라라고 있어요. 청안빌라라고 있는데 그 청안빌라의 그 일동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거기에 속한 지역이 거의 한 그 원래 시세 대비 2배 가까이에서 그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네, 강북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연립주택을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 하필 왜 연립주택 위주로 봐야 되는지, 왜 가로주택 전기사업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재개발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요즘은 그냥 재개발이 시대인데. 재개발이 안 돼서 가주정을 하는 거죠. 네. 가주정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재개발이 안 되니까 소규모 필지 단위로 쪼개서라도 해라.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빈집 특례법이 나온 거죠.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네. 재개발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다시 재개발로 가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서 재개발이 안 돼서 이제 가주정으로 가는 건데, 왜냐면 그 각계전투로 가주정으로 간다면 기존의 저층 주거지 2종 7층 이하나 1종 주거지역에 그 재개발 할 경우에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4억 정도 나온다면, 네. 연립 하나가 가주정 들어간다면 추가 분담금 3억, 2억 이렇게 훅훅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개만이라도 해라, 그런 의미죠 사실.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비 사업은 결국에는 속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둔촌주공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대규모 단지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그 둔촌주공 쪽에 그 지금 현재 조합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민심을 이렇게 쌌었던 그런 조합인데, 시공사랑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네네, 그렇죠. 정비 사업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빨라야죠. 무조건 빨라야 되고, 청안빌라 같은 경우 일종 주거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신축 빌라 사업을 했는데 원 주민은 2배를 벌었다. 네. 그게 교훈입니다. 네. 자, 강북구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삼양사거리역 주변에 남아있는 준주거 지역, 그리고 이 수유 하이츠 빌라 정도는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업지역 고밀도 개발하는 곳에서 화계역 쪽으로 상업지역이 퍼질 가능성, 그리고 상권이 계속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 상업지역 내에 있는 매물들, 혹은 상업지역은 아니고 이종주거지역이지만 상권이 퍼질 만한 매물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일반인들이 찾아내긴 힘들고, 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또 419 사거리와 그리고 우이동 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이동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우이동에 있는 그 우이 하이츠 빌라죠. 우이 하이츠 빌라인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뭐 그때 당시에 워낙 공주가 1억 미만에 투자금이 얼마 들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 솔밭공원역이 사실은 자그마한 미니 거점이에요. 거기에 이제 청안빌라도 있고, 그리고 도봉구 최초의 그 가주정 매물도 있고요. 그런 이제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굉장히 대단지의 청년주택을 역세권에 지금 짓고 있고,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만, 여기 이제 1인 가구지 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상권을 419 역세권 사거리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좀 수요를 채우겠다. 그래서 그 우이천 라인 쪽으로 수유 12구역이 또 이제 개발지로 지정이 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그 419 사거리 주변에 있는 준주거 지역, 네. 준주거 지역의 기란그린 빌라가 꽤 괜찮은 매물이어서 그걸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우이동 쪽에 우이 하이츠 빌라, 이 빌라는 이제 실제로 평당 건축비 545만원 정도로 한다면 사업성이 매우 준수한 그런 빌라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 빌라를 추천을 드렸고, 움직임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주민들끼리 지금 이제 가주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논의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수위 하이츠 빌라도 그런 논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다면은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솔밭공원 역세권에 실제로 도봉구에 가주정 사례가 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솔밭 노블리안 아파트. 예, 솔밭 네. 노블리안 아파트가 가주정을 한 7층짜리 아파트의 그 첫 네. 사례여서 개 시세를 잘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네. 그 프린스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그래서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부분이 연립주택 재건축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 뭐 재개발형 가로주택은 좀 적고, 연립주택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해서 그 개발한 사례들은 충분히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쪽 지역을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은, 기왕이면은 사실 그 최고고도 지구거든요. 이쪽 라인이 최고고도 지구 쪽에도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이런 모델이 좀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네. 네, 안 그랬다가는 사실 그냥 사업성이 그나마 좋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신축 빌라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 빌라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좋은 연립주택만 매입이 돼서 이것도 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버리니까 모아주택으로 해서 깔끔하게 좀 정비를 좀 한다면은, 그래서 재개발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모아주택으로 해서 일부 지역만 아파트를 희망하는 분들은 아파트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 지하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북한산 우이선인데 이 우이역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또 이 우이 신설선이 방학역까지 또 연장이 되잖아요. 네. 이 방학역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 방학역 세권에 계속 고밀도 개발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방학 역세권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투자할 것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역세권 주변으로 그런 것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우이 신설선 라인으로 투자할 거리는 별로 없지만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꽤 괜찮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찾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그래서 네. 이 왼쪽은 이제 도봉구 지역이고 이제 오른쪽은 지금 강북구 지역인데 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도봉구 지역도 사실은 땅의 용도가 좋지 않은 곳들이 수두룩하지만 아까 청안빌라나 아니면은 노블리안 아파트 같은 그런 사례가 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청년주택이죠. 네. 오른쪽 네. 얘가. 네, 저층부에는 상가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남아있는 그 청안빌라. 청안빌라고 오른쪽이 지금 청년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거점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쵸. 네. 예. 원래 병원 부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청년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진 않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고도가 막혀있는 지역이 한 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얘가 땅의 용도는 준주거 지역을 받았지만 어쨌든 높이 짓지는 못했다. 예. 네. 그게 이제 핵심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제2의 이런 사례가 나올 곳들을 좀 찾아봐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임장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